아, 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도 제 귀를 의심해요. 결혼한 지 딱 10년 되던 날, 제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빈소에서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제 앞에 다가와 앉으시더라고요. 그 싸늘한 눈빛, 낯선 목소리로 네가 10년 동안 우리 아들한테 해준 게 대체 뭐가 있냐? 그렇게 시작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해요. 위자료? 웃기지 마.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받을 건 그래. 우리 아들 좋아하는 족발갑이나 제대로 챙겨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헛웃음을 치시는데 그 소리가 장례식장 특유의 무거운 침묵을 딛고 제 심장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족발값이요? 10년 세월이 제 모든 게 겨우 족발값이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 쉬는 법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게 울컥 치밀어 올라서 토할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났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모멸감이 뒤섞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죠. 시어머니의 그 경멸하는 눈빛, 차가운 말투, 거기에 제 10년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했길래 제 남편이 제 곁을 떠난 이 슬픔 속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보였고 사람들의 목소리도 멀게만 들렸죠. 빈소가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텅 빈 남편의 옷가지를 만지작거리는데 문득 서랍 한쪽에서 낯선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 남편은 제게 뭔가를 숨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봉투를 열어보았죠. 그런데 그 봉투 안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저 몰래 거액의 보험을 들어놓았다는 사실, 그리고 수익자가 어머니, 즉 시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저로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년 전 결혼할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시댁의 사업 자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았는지, 시부모님과 남편은 제게 결혼 전부터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고 얼마나 종용했는지, 늘 억지 같고 불합리한 요구에 제가 얼마나 억울함을 삼켰는지, 족발갑 얘기가 그 모든 시집살이와 구박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비웃음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장, 텅 빈 영정사진 앞에서 저한테 시어머니가 족발갑이나 챙겨가라니요. 10년 동안 제 청춘을 다 바쳐서 아들 뒷바라지에 집안일까지 숨 쉬는 것조차 눈치 보며 살았는데 그 모든 게 족발갑이라니.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마터면 그대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저를 잡아줄 것 같았어요. 숨쉬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족발갑, 그 말이 귓가에 맴돌며 저를 괴롭혔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숨이 막혔습니다. 그저 멍하니 영정사진 속 남편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제게 이젠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걸까요? 그렇게 멍하니 서 있는데 누가 제 어깨를 툭툭 쳤어요. 아마 신우이였던 것 같아요. 언니, 정신 차려요. 짐 정리해야지. 짐 정리라니. 남편의 짐을, 그걸 어떻게. 하지만 신우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요. 남편이 남긴 흔적이라도 마지막으로 그 생각에 짐이라도 정리해야겠다 싶어 남편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왠지 모르게 낯설고 무겁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셔츠, 바지, 늘 입던 스웨터 하나하나 만질 때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같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죠. 그러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어요. 낡은 상자 하나, 평소엔 잘 보지도 않던 먼지가 뽀얗게 쌓인 뭔가 싶어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익숙한 듯 낯선 서류들이. 이게 대체 뭐지? 보험증권, 그것도 거액에 10억? 이게 뭐지? 제가 알던 보험이랑은 전혀 다른 거였어요. 그리고 수익자를 확인하는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수익자, 안에 제 이름이 선명하게.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못마땅해 하셨는지, 시부모님 사업이 어려워질 때마다 얼마나 저에게 압박을 주셨는지, 너만 아니었어도 우리 아들 너 때문에 고생이야. 심지어 제 결혼 전 재산 일부를 시댁 사업 자금으로 융통해달라고. 그때 남편은 다 자기들 빚이야, 신경 쓰지 마 라며 저를 안심시켰지만 뒤돌아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그때 그 압박, 그 억지 이만큼 해줬으니 상속재산은, 시부모님과 남편은 제게 결혼 전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고 얼마나 종용했는지, 늘 억지 같고 불합리한 요구에 제가 얼마나 억울함을 삼켰는지, 족발갑 얘기가, 그 모든 시집살이와 구박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비웃음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텅 빈 관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시어머니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아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족발갑이나 제대로 챙겨가라. 그 말이 제 10년 세월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 같아 숨이 턱 막혔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평생을 바친 남편인데 시어머니한테는 겨우 족발 값어치밖에 안 되는 존재였단 말인가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간절했습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남편의 짐을 정리해야 했어요. 낡은 서랍장을 열었을 때 왠지 모르게 제 눈길을 끈 두툼한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봉투를 열어보았죠. 안에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보험증권이었어요. 액수가 말도 안 되게 거액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우리 아들한테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말했던 게 다 이런 보험금을 노리고 했던 말이었나 싶어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더욱 저를 경악하게 만든 건 보험 수익자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제 이름도 아닌 수익자, 나, 보험의 주인은 명백히 저였어요. 믿기지가 않아서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내 몰래 나를 위해 이런 거액의 보험을 들어놓았던 거예요. 그것도 수익자는 시어머니가 아닌 바로 저로. 그 순간 희미한 희망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이런 걸 숨겨왔던 걸까? 시어머니의 그 족발갑 얘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남편도 이 모든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제야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를 얼마나 압박했는지,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고 얼마나 종용했는지, 그 모든 억지 같고 불합리한 요구들에 제가 얼마나 억울함을 삼켰는지, 그 모든 시집살이와 구박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웃음은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을 숨기기 위한 가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남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나를 지키기 위해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죽음이 제게는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어떤 절박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알 수 없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서류 가방을 뒤지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보험증권, 그것도 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수익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제 두 귀를 찢는 듯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네가 10년 동안 우리 아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위자료는 무슨? 족발갑이나 제대로 챙겨가라. 족발갑이라니, 족발값이라니요. 남편의 사망보험금, 그 끔찍한 진실 앞에서 시어머니의 그 천박한 조롱이 귓가에 맴돌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족발값이 될 존재였습니까? 순간 남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 끔찍한 압박들, 시댁 사업 자금 때문에 너도 우리 집안 사람이 돼야지. 내 몫은 당연히 포기하는 게 맞다. 시아버지의 굵은 목소리,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초리. 남편은 그때마다 나를 보며 애써 웃어 보였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시댁의 빚덩이에 내가 족쇄처럼 묶이지 않도록 그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는지. 나는 그저 그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혹은 짐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흠집만 내기 위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시어머니의 지긋지긋한 구박, 끝없는 잔소리, 숨막히는 시집살이,
그 모든 것이 나를 상속재산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때는 들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부족해서, 내가 죄인이라서 받는 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멍청하게도 그 차가운 서류 봉투 안의 증서가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제 손을 데웠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쏟아부은 시간과 감정, 그리고 억눌러야만 했던 모든 것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밤새도록 시댁 접대 때문에 남편 대신 운전대를 잡았던 날들, 명절이면 며느리가 아닌 거의 노예처럼 부려먹던 시어머니, 혹시라도 남편에게 짐이 될까봐 내 안의 슬픔과 분노를 몇 번이나 삼켰는지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혼 전 우리 아들한테 상속재산 포기하라고 했지? 네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시어머니의 그 비웃음 섞인 말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저 남편의 아내였을 뿐이었는데 왜 저는 그들의 탐욕 앞에 제 모든 권리를, 제 모든 것을 내어줘야 했습니까? 남편의 유품에서 발견된 그 서류 봉투, 그것은 단순히 보험 증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어머니가 내게 쏟아부었던 모든 모욕과 멸시, 그리고 나를 오가매려 했던 시댁의 탐욕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남편의 처절한 방패막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터져나올 불씨라는 것을, 그리고 그 불씨 속에서 나를 온전히 지켜내고 싶었던 겁니다. 이 보험금이 단순히 돈을 남겨주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그 이템네임, 그 절박함의 의미를 저는 곧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족발과 운운하던 시어머니의 오만함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지를 이제야 보이는 겁니다. 남편의 눈빛 속에 숨겨져 있던 경고들이, 내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 아내는 제 전부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동안 저는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을 기다리며 홀로 외로이 싸우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남편은 제 곁에서, 아니 제 앞에서 이미 맹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위한 저만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가 이제 더 이상 제 곁에 없다는 사실이 이제야 비로소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그의 손을 잡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퀭한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네가 10년 동안 우리 아들한테 해준 게 대체 뭐가 있냐? 위자료는 무슨, 족발값이나 제대로 챙겨가. 족발값이라뇨. 10년 동안 제가 남편을 위해, 이 집을 위해 쏟아부었던 시간과 눈물, 억지로 삼켰던 수많은 서러움들이 그저 족발값 몇만 원으로 치부되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시어머니의 경멸 어린 시선이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그 말에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어요. 제 귀가 썩은 건가? 아니면 이 여자가 미친 건가? 한참을 멍하니 남편의 사진만 바라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남편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하는 건 저 하나뿐인 것처럼 오히려 제 물건들을 짐짝처럼 치우려 들었습니다. 이거 다 내 물건이야. 내 아들 낳아준 게 얼만데 네가 뭘 받을 게 있다고. 당장 치워. 억장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낡은 밥솥 하나, 흠집난 냄비 하나까지 제 손이 닿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시어머니 눈치 보며 이 집안에서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그저 그깟 족발값보다 못하다는 말이었습니까? 그래도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야 할 텐데 멍하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남편이 쓰던 책상 서랍을 열어본 건 어쩌면 마지막으로 남편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낯선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겉보기에도 꽤 두껍고 묵직해 보이는 봉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수많은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 남편이 제 곁에서 저를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는지. 봉투 안에는 남편 이름으로 된 수십억 원대의 보험 증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 수익자란에는 어머니가 아닌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그 순간 결혼 전부터 시작되었던 시어머니와 시부모의 압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댁 사업 자금 때문에 제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고 강요했던 날들,
남편이 말없이 저를 감싸 안으며 걱정 마. 다 내가 해결할게라고 속삭이던 목소리. 그 모든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족발값 발언이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게 돌아갈 모든 것을 자신들이 챙기기 위한 그들의 끔찍한 계획의 일부였던 겁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남편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 억울함, 그리고 남편을 향한 절절한 그리움까지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저를 미치도록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남편의 방에서 제 물건들을 뒤지며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었습니다. 네가 뭘 잘했다고, 네가 뭘 받았다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는 남편이 남긴 저만을 위한 든든한 무기가 쥐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 정신없이 빈소를 지켰던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시어머니의 말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네가 뭘 했다고 족발갑이나 챙겨가라고요. 장례식장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제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과 함께 울고 웃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족발갑이라는 조롱으로 변질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숨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여전히 제 물건들을 뒤지며 헛소리를 짓거릴 때 제 손에는 남편의 마지막 온기가 느껴지는 서류 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서재 깊숙한 곳, 먼지 쌓인 책갈피 사이에 끼워져 있던 그것.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보험 증권, 그리고 그 수익자, 시어머니가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 오롯이 제 이름만을 명확하게 적어놓았던 겁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남편이 얼마나 치밀하게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왔는지를. 시어머니의 끝없는 탐욕, 시댁 사업에 휘둘렸던 과거, 결혼 전부터 줄곧 저를 압박해왔던 상속 포기 각서, 그 모든 악몽 같은 기억들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내 아들 낳아준 게 얼만데 네가 받을 건 없다며 저를 짓밟았고, 심지어 남편이 죽고 나서도 남편의 방에 있는 제 물건, 집안의 가재도구까지 챙겨가려 했습니다. 마치 제가 남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잃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모든 것을 빼앗아 갈 도둑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 모든 구박과 천대 속에서도 남편은 묵묵히 저를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리한 요구와 상속 문제, 시어머니의 협박 속에서 남편은 저라는 약한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 홀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서류 봉투 안에는 단순히 보험 증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모든 악행을 녹음하고 기록해둔 증거 자료들과 심지어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재산은 오롯이 저에게 상속된다는 아주 구체적인 유언장까지. 그제야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변호사를 찾아갔던 날, 변호사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요구와 상속 문제로 자신과 그리고 저희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사랑하는 남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죽음 앞에서도 저를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때 변호사님이 제 남편이 저를 위해서, 아니 저희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모든 걸 준비해왔는지 하나하나 보여주시는데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변호사님 사무실 안은 텅 빈 듯 조용했고 창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만이 그 서류들을 비추고 있었죠. 그 서류들, 제 남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저를 향한 지독하리만치 깊은 사랑으로 채워진 그 서류들. 제가 알던 남편은 그저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제 편에 서지 못할 때도 많았던, 그렇게 조금은 나약해 보이기까지 했던 남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가면이었던 거예요. 변호사님이 보여주신 녹취록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제게 퍼붓던 욕설들, 협박들, 심지어는 제 밥상에 독이라도 타려는 듯한 그런 섬뜩한 말들까지. 남편은 그 모든 순간을 단 하나의 실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녹음해두고 있었어요. 제 귀로 듣기에도 너무나 끔찍한 말들이었는데 그걸 들으며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제 남편이 그리고 결정적인 유언장. 남편은 마치 모든 걸 예견이라도 한 듯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 그 전부가 오롯이 저에게 상속된다고 그렇게 명확하게 남겨두었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전부 수익자도 저로. 변호사님은 고객님께서 정말 아내분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저 멍하니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제 남편이 그렇게 저를 사랑했구나. 죽음 앞에서도 저를 지키려 했구나. 그제야 제 머릿속에서 시어머니의 그 끔찍한 말이 족발값이나 챙겨가라는 그 말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족발값, 10년의 세월, 제 모든 것을 바쳐온 그 시간들이 족발값이라니 헛웃음이 나왔죠. 그런데 남편이 남긴 유언과 그 모든 녹취록들, 그걸 생각하니 더 이상 억울하고 서럽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기분이었죠. 그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내 남편이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변호사님은 제 남편이 이혼 소송이나 재산 분할 같은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미리 다 준비해 두었다고 제게 알려주셨어요.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재산을 빼앗으려 하면 이 모든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할 거라고. 제 남편은 그 누구보다 저를 그리고 저희의 미래를 믿음직하게 지켜줄 든든한 울타리였던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철저하게 모든 것을 제게 선물처럼 남겨두고 떠났다는 사실에 벅찬 감정이 밀려왔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법원 복도에 들어서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뭐랄까 어딘가 불안해 보이면서도 또 묘하게 당당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낡은 카키색 코트, 늘 똑같은 꼬질꼬질한 머리 모양. 하지만 그 눈빛만은 맹수 같았죠. 저를 보자마자 쏘아붙이는 말.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가 내 아들 재산을 홀랑 가로채려고 들어. 그게 다 내 피 같은 돈이야. 네가 뭘 안다고. 쉰 목소리로 쏟아내는 악담에 저는 숨조차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만 억울한 게 아니라는 걸, 남편이 제 곁을 지켜주었다는 걸, 그게 마지막 증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정면으로 부정했어요. 마치 저 혼자만 헛것을 본 것처럼.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돈으로 사업하고 다 내 아들이 쓴 돈인데 그걸 네가 꿀꺽한다고? 어림도 없어. 시어머니는 제 손에 들린 남편 변호사가 건네준 서류 뭉치를 낚아채듯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에서 희귀한 냄새가 확 풍겨왔어요. 손이 떨렸지만 있는 힘껏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서류가 제 전부였으니까. 남편이 남기고 간 저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증표. 시어머니의 소나기 힘이 얼마나 센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어요. 저는 그저 뻣뻣하게 굳은 채 시어머니의 맹렬한 기세에 눌려 숨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곁에 앉아있던 남편의 변호사, 김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그 재산은 모두 오오 씨의 유언에 따라 오오 씨에게 상속됩니다. 어머님께서 주장하시는 아들 명의의 재산이 곧 어머님 재산이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요. 시어머니는 펄쩍 뛰었습니다. 뭐? 유언? 그게 말이 돼? 내 아들이 그러고도 남아?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시어머니의 절규에 저는 얼어붙은 심장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어머니의 저 뻔뻔함에 또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김 변호사님은 손짓으로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했어요. 아니야, 이건 무효야. 당장 취소해. 내 아들 재산이야. 내 거야. 그렇게 외치던 시어머니의 눈앞에 김 변호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녹음해두었던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던 음성 파일들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작된 시댁의 사업 자금 압박, 상속 재산 포기 강요,
그 모든 것을 남편은 낱낱이 기록해두었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쥐라도 잡은 듯이 그 음성 파일들이 재생되자 법원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쉰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네가 뭘 한다고? 넌 내 아들 곁에 얹혀 사는 기생충이야. 이 결혼 내 허락 없이 한 거 아니야.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토록 끔찍한 말을 제 남편에게 제 앞에서, 아니 제 앞에서가 아니라 남편과 둘만 있을 때 얼마나 더 많은 상처를 줬을까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현실을 직시한 듯 제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엔 죄책감 대신 더욱 날카로운 분노와 그리고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듯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게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법원 복도를 걷는데 발밑이 푹 꺼지는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그 법정 안에서 남편이 땀 흘려 일궈온 회사와 제 명의로 된 집까지 내 아들 낳아주고 키운 정성이라며 뻔뻔하게 챙겨가려 했거든요. 마치 네가 뭘 할 수 있겠냐는 듯 비웃는 표정으로요. 그런데 그때 변호사님이 저한테 조용히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시어머니께서 과거에 시아버님 명의로 된 부동산 몇 개를 어머니 앞으로 몰래 돌려놓으신 적이 있으신지 아세요? 그 말을 듣는데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한테 빌려줬다면서 무슨 큰 은혜라도 베푸는 양 생생했던 그 돈들이 결국 다 그렇게 제 남편을 이용해 빼돌린 거였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온몸에 힘이 탁 풀렸어요. 하마터면 법정 한복판에서 소리 지르며 쓰러질 뻔했죠. 그때부터였어요. 변호사님과 함께 시어머니의 숨겨진 재산들을 파헤치기 시작한 게 남편이 남긴 수많은 자료들 속에서 정말 기가 막힌 증거들을 발견했어요. 시어머니가 시부모님 명의의 땅과 건물들을 마치 자기 것처럼, 아니 정확히는 자기 아들, 즉 제 남편 앞으로 명의를 바꿔놓고는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꼬박꼬박 챙겨가면서도 저한테는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돈 다 나간다고 얼마나 모질게 구렸는지, 그 모든 게 결국은 저를 거지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 가지게 하려는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왜 남편이 그렇게 철저하게 모든 걸 준비해뒀는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남편의 장례식